안녕하세요. 프리다 오현선입니다. 오늘은 진짜 그동안 또 열심히 달려와서 11번째 강의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젠더 민감성 교육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성인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이 성별, 특히 이제 젠더라고 하는 이게 뭐지? 그리고 그걸 이제 성별이라고도 볼 수 있고 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통틀어서 오늘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은 그런 젠더에 대한 인식을 교육하고 어떻게 그거를 감각하고 일상생활에서 서로가 편하고 안전하고 평등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언어로 소화하고 생활할지 그거에 도움이 되는 강의라고 생각해요. 우리 목회자들 특별히 기독교 문화 안에서도 한 개별 교회 안에서 살다 보면 사실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는 어려운 구조예요. 특별히 성도들도 그러시겠지만 목회자들은 성도들은 일상의 자신의 삶의 현장, 직장이나 또 다른 공동체나 이런 데서도 조금은 더 다양한 모임을 할 수 있는데 저도 목사 생활을 해 봤지만 개교에 만약에 담임 목사로 지낸다면은 실제로 그 목회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목회 현장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을 돌보고 교회 일을 또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돌보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자신의 인식도 성장 발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게 특히 이 성인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목회자들의 상담을 개인적으로도 계속하고 있는데 학교에 신학 교수로 있을 때에도 또 학교를 정작 나왔을 때에도 제자들이나 현장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이런 성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주 간단한 문제로부터 좀 복잡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또 작은 교회로부터 커다란 교회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오는 경험을 하면서 '아 이런 부분이 굉장히 교육이 필요한데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은 젠더 민감성 교육에 대해서 시간을 좀 할애하고 그다음 12번째 강의도 이것과 비슷한 개념의 이야기들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로 이제 성인지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젠더 교육은 실제로 성평등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에요. 성평등이 뭐지? 성평등 인식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지 내가 좀 더 차별적 행동이라기보다는 좀 평등한 행동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과도 세련되고 예의 있고 편하게 또 그 사람에게 또 나에게 서로 안전한 인간관계를 하면서 그런 생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걸 하게 하고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게 이제 성평등 인식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여러분이 성별이라고 하는 얘기 또 젠더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어나서 우리가 성별을 이제 듣죠. 어린이 아기 베이비로 태어났을 때 만약에 우리가 다 인식한다면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누군가 아기를 받은 사람이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공주입니다, 왕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어떻게 자기 성별이 정해지고 또 표현되는지 아마 기억할 수 있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때의 마음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어쨌든 태어났을 때 우리가 성별이라고 하는 란이 있다면 거기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아들, 딸, 뭐 남성, 여성 이렇게 체크를 하겠죠. 그랬을 적에 그 생물학적인 성을 이제 성별이라고 했을 때 sex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 성별. 그래서 두 가지 칸 중에 한 칸을 어 체크하게 되죠. 그런 성별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젠더라고 하는 개념은 같은 어떤 성별에 대한 인식이기도 한데 생물학적 성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태어난 성하고 또 그 태어난 성을 자신이 수용하더라도 그 성별에 맞춰서 더 사회화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회가 어떤 성별에 대해서 지정해서 특별히 구성해 놓은 어 스테레오타입 그냥
이거는 이런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이렇게 해서 점점 여자는 더 여자스럽게 남자는 남자스럽게 소위 그렇게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성별이 형성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나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규정되고 구성된 성별보다는 좀 더 다른 성에 대해서 또 관심 있고 다른 성별 문화를 좀 가지고 싶어. 또 그런 대화를 하고 싶어. 뭐 그런 인식을 좀 가지려고 할 적에 우리 특별히 생물학적 성별, 섹스라는 말보다는 젠더라는 말을 더 표현하기도 하고 그 젠더라는 말에는 생물학적 성도 물론 표현하지만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성별 인식이 그 안에는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식상하게 그냥 전형적으로 원형적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성이 아니라 뭔가 생각할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성인지 감각 교육에서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성별로 정체화하는지 그런 얘기를 오늘 강의를 하면서 좀 흘러가는 대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별 개념을 가질 적에 좀 확장된 개념 특별히 외모로 상대의 젠더를 규정하기보다는 상대의 성별이나 젠더라는 말을 그냥 이제는 거의 혼용하고 생물학적 성별이라는 말은 거의 쓰임이 없기 때문에 젠더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더 편하겠습니다. 상대의 그 젠더를 외모로 평가하는 것, 또 규정하는 것 그런 것보다는 젠더 개념을 사실 초월해서 한 사람, 한 존재 이렇게 바라보는 인식 그런 연습이 굉장히 필요해요. 한 사람을 볼 때 다다닥 보는 순간 '저 사람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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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이렇게 쫙 스크린해서 그렇게 보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존재들 그냥 한 사람을 그냥 그대로 바라보는 시선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별에 관한 다양한 개념을 좀 분화해서 정의를 하고 그 내용을 좀 나눠 보겠어요. 첫 번째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정말 다 달라요. 사람의 수만큼 성별 개수도 다르다 해도 '그게 정말 지나친 말일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 정도로 생각해도 괜찮다.' 정도로 다양한 성별이 있어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다양한 호르몬 수치를 가지고 있죠. 호르몬은 뭐 몸에서 과학적으로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개념이지만 그런 것들의 수치가 어떻게 편차가 있는지 이것도 다 다르고 그것이 만들어낸 어떤 체형의 변화라든지 또 외모에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자연히 외모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유전적 차이도 있겠고 부모로부터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유전적 요소가 내 안에는 담겨 있고 그리고 기타 또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성장 발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양한 어떤 요소를 포함해서 우리는 신체적인 특성을 형성하게 돼요. 저를 보고 한 번에 "너는 누구고 누구고 너 당신은 여자이고 당신은 뭐고 당신의 체중은 당신의 키는 그래서 당신은 홀쭉하고 당신은 뚱뚱하고." 이런 얘기를 사실 할 필요가 없죠. 신체적 특징은 있지만 그 신체적 특징을 필요로 해서 하는 대화나 사회적 관계는 거의 없다라고 여러분이 그냥 어려우면 외우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 신체적 특징은 모두 다르지만 그것을 특정화해서 대화에 사용하기보다는 내 마음속 안에서 꿀꺽 삼키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성별도 어떤 신체적인 특성도 본질적으로 우리가 딱 두 개로 나눠 놓은 남성, 여성 그렇게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별은 있지만 자기 성별은 자기가 정하는 거고 그 자기 성별의 어떤 특성도 어떤 그룹에 다수의 나는 남성 그룹에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야 해. 나는 여성으로 느끼니까 여성이기도 하고 여성 그룹에 내가 맞춰서 내 외모나 신체의 특성을 따라가야 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은 상대가 어떤 외모의 특성을 가졌든지 내가 성별로 그 사람을 규정하는 그런 습관, 먼저 그것으로 그 사람의 행동과 외모를 판단하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성별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성별이 있는데 지정 성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assigned gender. 그래서 누군가 지정해 준 성별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생 시 부여된 성별이에요. 출생 시 나에게 누군가 부여한 성별이죠. 내 스스로가 아니라. 그런 걸 이제 지정 성별이라고 하고요. 트랜스젠더, 어사인드 젠더 말고 지정 성별이 아닌 트랜스 성별이 있어요. 트랜스젠더라고 표현하죠. 이거는 뭐냐면 출생 시 부여된 성별과 자기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따가 또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성별 정체성이 무슨 말이지 얘기를 좀 이따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성별에서 지정 성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나에게 지정된 성별하고 내가 가지는 성별 정체성하고 좀 불편함감이 있고 불일치성을 느껴서 '나는 그렇지 않아. 지정 성별자가 아니야.'라고 생각했을 적에는 자기를 트랜스젠더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랬을 때 우린 트랜스젠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논 바이너리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한 개념이 있는데 남성과 여성이라고 이 세 개가 구분되어져 있는데 세상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이분법적인 존재로 거기에 속한 사람들만 존재한다. 이런 사고를 벗어나서 나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내 자신의 성별을 정체화해 갈 거야. 이 두 가지 어떤 거에도 다 속할 수도 있고 다 벗어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어느 지점일 수도 있고 '나는 좀 거기로부터 규정당하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non binary라고 하는 개념으로 자신을 정체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intersex라고 하는 간성인이라고 있어요. 간성인은 어 이제 성기의 모양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고 내부 성기든 외부 성기든 또 다양하겠죠. 저는 의학적인 의료인이 아니니까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두 가지의 어떤 성기의 모양과 형태를 갖추고 태어난 사람도 있으신 거죠. 이런 분들이 전체 인구의 약 1.7%를 차지한다고 해요. 저도 어느 교회에서 처음 전도사 수련을 할 적에 그때 우리 영아부 어린이 중에서도 그렇게 간성인으로 태어난 어린이가 있어서 그때 부모님과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을 저도 함께 동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있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최근에 더 제가 인식하게 되고 있어요. 재작년에 이제 WCC 참여했을 적에도 특별히 간성인들 대표로 해서 한 분이 오셔서 간성인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할 수 있었던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이 저는 제 자신이 지정 성별로 여성으로 태어났고 또 그 여성이라고 하는 성별에 대해서 저는 불편함이 없어요. 제가 생긴 호르몬에 관련된 어떤 특성을 로 구성이 돼서 내 몸이 이렇게 생긴 것, 내 몸 신체적인 특성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지 않아서 저는 지정 성별 여성이라고 저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다양한 정체성들, 다양한 성별 개념이 많고요. 그 사이에 지정 젠더, 트랜스젠더, 논 바이너리, 간성인 이외에도 또 다양한 형태의 자기를 규정하는 성별을 정해서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었고 다양한 것을 제가 너무 늦게 알았죠. '아 정말 많이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성별 정체성이 뭔가? 젠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젠더가 그냥 고민하지 않아 보셨죠?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지? 나는 왜 여자일까?' 이런 걸 불편할 때 또는 너무 좋을 때 한 번씩 묻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삶 속에서 자기 특별히 젠더 정체성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할 적에는 '아 내가 하필이면 왜 이런 성으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성별인지에 대해서 내면의 감각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을 성별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외모는 어떻든지 남이 어떻게 나를 보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는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외모도 그렇고 내 내면도 그렇고 '나는 이런 성이야. 나의 젠더는 이거야.'라고 했을 적에 그것을 개인이 가지는 성별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누구나 성별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렇지만 사실은 아무도 여러분의 성별 정체성, 나의 성별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의료적인 현장이나 또는 태어났을 적에 조산원이나 병원이나 어쨌든 거기에서 외부 성기를 보고 어떤 지정 성별을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성별 정체성은 유일하게 그것은 오직 나만이, 여러분만이, 당신만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 성별 정체성을 심각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고 '아 나는 지금 지정성별 남성으로 살아가는 게 나는 동의가 돼. 그래 난 그걸 선택했지.' 남성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밖에 '아 나는 참 달라. 왜 내 몸하고 내 생각하고는 좀 불일치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트랜스젠더구나.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좀 나한테 있고 그것에 대해서 좀 탐색을 해 봐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탐구해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자기 성별 갖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은 성도 가운데는 그런 고민을 나 몰래 하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별 정체성은 우리가 태어날 때 지정된 지정 성별과 같을 수도 있고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성별 정체성은 외부의 누구도 결정할 수 없는 내 고유의 권리이고 나에 대한 책임일 수도 있죠. 내가 누구인가는 자기 스스로가 결정한다. 그랬을 때 그걸 성별 정체성, 젠더 아이덴티티가 잘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성별 표현을 하게 돼요. 우리가 젠더 익스프레션이라고 하죠. 내가 성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외부에 표현하는 방식을 젠더 표현이라고 해요. 성별 표현. 그렇잖아요. 어 뭐 어떤 사람은 치마를 입기를 좋아하고 나는 내 성별은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꼭 정말 젠더 스테레오타입으로 그렇게 딱 규정해서 '나는 여자니까 치마 입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성별 정체성하고 '나는 이렇게 옷 입기가 좋아.' 해서 자기 옷 입기도 결정하고 취미라든지 또는 자기의 이름조차 자기가 바꿀 수 있죠. 요새는 이름 바꾸는 것도 그렇게 어렵거나 터부시되는 문화는 아니기 때문에 이름도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꿔도 되고 이렇게 꾸미기, 외부 세계에 자기의 성별을 표현하는 방식을 다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럴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죠.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혹시 드레스 코드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에 적합한 옷 입기를 요구하는 어떤 특별한 뭐 상황이 있죠. 그럴 적에는 우리가 좀 맞추려고 하는 예의도 가져야겠고 또 어떤 때는 즐거운 파티에서 오늘은 드레스 코드 뭐 예를 들어서 다 초록색 뭔가를 입고 오세요. 또 보라색 뭔가를 지니고 오세요. 뭐 이렇게 해서 재미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자신이 가지는 성별 정체성에 따른 성별 표현, 외부 세계에 나를 드러내는 방식을 특별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어 즐기는 방식으로 좋아하는 방식으로 표현해도 된다. 그렇지만 성별 표현이 외적으로 여러분이 성별 표현이 이렇게 표현됐다고 해서 그게 항상 성별 정체성과 일치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도 된다라는 말씀 드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자기 젠더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정말 살기 좋은 남성 또는 여성 이것 외에 다른 젠더라고 해서 젠더 소수자로 정체화했다면 그런 자기 젠더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현을 하고 싶지만 그것을 외부에 표현했을 적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뭐 확률이 있죠. 그러면 그런 시선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그런 시선을 하나도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사람도 있고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어떤 외모의 익스프레션 자기 외모를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표현하든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이 함부로 판단하고 규정하고 입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따도 얘기 또 드리겠지만 누군가 외모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적어도 '이렇게 입어야 해.'라고 하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것에 좀 벗어나는 옷 입기를 한다든가 외모를 꾸민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구나.'라고 존중해 주시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 사실 목회자로서는 성도들이 옷 입기에 대한 것이 특별히 젠더 정체성과 상관없어도 누군가 어떤 옷을 입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다른 말로 인사말을 하시는 것들이 훨씬 더 세련된 목사님이 되시는 방식이라고 알려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 요 강의는 요렇게 또 끝내고 다음번 이어서 할 강의는 좀 더 실생활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적용하지라는 측면에서 강의를 하나 더 이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해요.